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감시견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는 뭐 이거 다룰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 네네. 지금 뭐 난립니다. 모든 이슈를 다 지금 이 뉴스가 빨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정치권의 파장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은 다 해봤고요. 오늘 이 와치독 감시견 시간에서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기자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이제 오후에 열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정상 기자? 아, 네. 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오후 6시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이 보이콧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오고 갔다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대한 기자회견을 기자단들이 보이콧하겠다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돌았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이콧은 하지 않았고요. 예.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알려지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 정부 부처 브리핑이 하기 전에 이 기자들하고 뭐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를 하고 네. 또 브리핑 내용도 사전에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브리핑이 30분 전에 그러니까 6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5시 반쯤에 좀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나와서 네. 이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왔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긴급한 기자회견이 나오는 게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기자회견은 뭐 왕왕 있는 일이긴 하죠. 예. 뭐 어쨌든 뭐 그런데 계속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서 얘기를 했듯이 이제 기자들하고 대체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이제 브리핑을 할 거고 네. 또 미리 이제 보도자료를 주는 것도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미리 좀 줘서 기사를 네, 쓸 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게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브리핑 장소에서는 뭐 그 브리핑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네. 먼저 이제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한 뒤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좀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일이긴 합니다. 뭐 그래야 또 기자회견이 좀 더 알차질 수가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항의를 한다 뭐 그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것이 그렇다고 보이콧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좀 처음 듣고선 믿기진 않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 네. 뭐 어쨌든 뭐 기자들의 이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기자들이 똘똘 뭉쳐서 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보이콧인데 예.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좀 웃겼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웃겼다. 왜냐면 이번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 결과가 네. 단순히 뭐 우리는 뭐 수원에서 새로운 법원을 지우겠다 아니면 청주에서 새로운 교도소를 지겠다라는 무슨 사업 발표서가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한 결정으로 발표하는 건데 네. 그러한 지금 법무부는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 사이에는 기자들을 어떻게 변하게 모셔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자체는 좀 약간 말이 안 되고 그건 네. 긴급 회의니까 우리는 이때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준비된 언론사라면 네. 이런 거 다 준비된 상황일 거예요. 준비된 언론사라면 예. 야 알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미안하지만 이번 사건 때는 기자들의 표현보다는 네. 이제 해당 부처의 표현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뭐냐면 그 발표문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발표문이 늦게 나왔다. 보도자료가 늦게 나왔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라면 발표하고 그 기자회견하고 그 보도자료는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건 좀 약간 미숙하다고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어요. 네. 그 보도자료가 다음 날 배포가 됐답니까? 네, 다음 날 배포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네네. 그 자리에서 배포가 되진 않았고 예. 다음 날 배포가 됐는데 그래서 뭐 혼동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그러니까 징계 사유 중에 첫 번째 꼽혔던 것이 이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씨와의 만남이었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보도를 처음으로 했었고 그 뉴스타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재판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사건 당사자,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의 가족인 그 홍석현 회장과 이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법무부의 나왔던 이제 추미애 장관의 발표도 그렇고 이후에 법무부 이제 보도자료도 그렇고 그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했던 거죠. 이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태블릿 PC 관련된 소송이 JTBC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였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뭔가 이 얘기를 뒤집을 만한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도자료가 좀 늦게 나옴으로써 혼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혼돈 때문에 파장이 뭐 많이 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홍석현 전 회장과의 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뉴스에서 잘못된 보도가 좀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애초에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뭐 이 바이오로직스 문제 때문이다 하고 이후에 나온 보도자료는 JTBC 태블릿 문건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전에 이제 기자들이 보도를 접하고 아 그것 때문이려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무부는 이제 예상과 좀 다른 얘기를 했다. 이제 그 차원의 문제죠. 이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JTBC가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알파고 기자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면 정상 기자가 해주세요. 홍석현 회장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와중에 그러니까 태블릿 PC 문제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PC 소송 관련해서 그 검찰 고발 관련해서 뭔가 이제 홍석현 회장이 뭔가 좀 뒤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마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지검장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들릴 수가 있지만 이 JTBC의 그 해당 보도는 아무 문제 없는 보도였다라는 게 이제 JTBC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된 사람을 검찰총장이 만났다,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지검장이 만났다,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적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만남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인데 하지만 JTBC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보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리고 좀 기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부분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근데 뭐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게 국가 기밀이나 아니면 뭐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은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는. 이제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왠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머릿속에서 호기심이 있었던 근거하는 부분들의 답변을 이제 재정적인 분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그 법무부에서는 그분이 나왔을 때 그런 기대를 거기 갔다고 하는데요. 나 가봤더니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못했으니까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질문을 안 받으실 그럼 왜 추미애 장관까지 여기 나와시냐. 그럼 일반 대변실에 있는 대변인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좀 약간 실망의 소리를 저도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실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명칭 같은 게 이제 브리핑이 있을 수 있고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양상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소식을 그냥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거고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뭐 질의응답을 주로 하긴 하는 건데 근데 뭐 브리핑 이후에도 질의응답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딱 분리돼서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을 때 질의응답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 좋지는 않죠. 이제 기자들이 뭐 이제 질문을 할 거리가 있는데 이 질문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사를 쓰는데 많이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은 그거인데 뭐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 그림에서 발표문에서 아니면 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건데 질문을 안 던질 거라면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면 그냥 정리만 배포하고 그걸로 이제 마무리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도 뭐 이거 그런 좀 약간 사람들의 회의감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들 보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곤 있었습니다. 언론사별로 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보죠. 이 문제는 대체로 추미애 장관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감찰 관련 의혹도 좀 가볍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일상적인 일이고 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사건 관계인을 지검장이 만나는 것이 뭐 흔한 일은 아니고 또 그 사건 관계인 당사자가 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면은 또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판사 사찰 의혹도 좀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어쨌든 언론 보도는 상당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법조 기자들 상당수가 좀 검찰의 편에 서 있다 좀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그 관련된 보도들도 역시 이제 검찰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듯한 네,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정말 검찰 편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알파고 기자? 저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막판으로 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 기자들 읽으면서 느끼는데 기자들도 지금 이거 뭐지? 어디로 가고 있어? 좀 약간 감이 없고 그냥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저도 따져봤는데 뭐 이거 말고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정지시키는 거. 그래서 다들 지금 와 이거 뭐지라는 그런 물음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라는 물음표 상태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언론이 보도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이게 언론마다 뭐 각자 판단하는 것도 있고 뭐 각자의 논조가 있기 때문에 그 논조는 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논설의 영역이 아니라 이 기사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영역이라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좀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또 이 의견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뭐 논설 영역이 아닌 사실관계를 전하는 기사의 영역이라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근데 좀 이번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관계라면 이제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딱 투명해요. 주미애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정장인데 이제 유미애 장관은 그나마 이제 정치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약간 접근을 해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윤석열 정장에 비해서는 더 좀 약간 간편하거든요.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좀 더 윤석열 정장이란 접촉을 하고 좀 인터뷰를 따는 거는 더 이번 사건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그 법조 기자들이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이른바 이제 그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기자회견 시작 한 30분 전에 알려줬다라는 게 이제 불만의 원인인데 사실 법조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들은 그 시간조차도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이 법조 안에서 뭐 자기들에게만 이 일정을 통보하고 좀 이런 관행들이 좀 있는데 좀 이런 관행들도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담겼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핵심은 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서 임명하자라는 게 이제 이 법안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가 그 여야가 자리를 나눠서 추천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법적 근거는 없고 어쨌든 뭐 자리를 나누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사실상 여당 추천 이사들의 동의만으로 이제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등 뭐 이렇게 좀 구조가 짜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정치적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정필모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사장 선출도 같이 하자라는 게 이 법안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 100명으로 구성된 여기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사도 뽑고 이제 사장도 뽑는데 이제 사장 선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의 개입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공영방송 통제권을 이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좀 이뤄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알파고 기자 먼저 이렇게 뽑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한번 실험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대통령을 뽑으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뽑으면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공영방송국의 이제 그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하고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안을 통해서 아니야.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이 이 주제에다가 끼어 들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우리끼리 하자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좀 해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안 해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뭐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100명을 또 그 100명을 되는 구성되는 그 위원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100명은 또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 어떻게 궁금증이 좀 있죠. 그래서 국민이 좀 약간 정치권을 이제 물론 정치에 대한 항상 관심 있고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기에 사장님, 여기에 원장님, 여기에 정장님을 항상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뽑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일상생활이 좀 약간 도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네, 정상훈 기자님. 뭐 공영방송, 뭐 공영언론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도입을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KBS, MBC, EBS 정도가 될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선임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사를 추천하고 또 사장 선임에 또 심사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설령 그 사람들의 뭐 정치적 지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토의와 토론 끝에 또 설득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네. 또 과거에 이제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래서 이 정치적 시비가 항상 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때마다 불거져 왔는데 네. 좀 뭐랄까 하여튼 국민들이 직접 이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나쁘진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유관 뭐 기관이나 단체들은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거예요 지금? 환영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각 방송사의 직능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그 고 이용마 MBC 기자가 얘기를 했던 이 국민 대리인단 제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다만 선출하는 방식이 이제 국민 대리인단 제도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거였고, 지금 이제 정필무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매년 똑같이 이제 뭐 이사들이 뭐 여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똑같은 일들이 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 공영방송에 사장을 뽑는 경우가 좀 있었는지 혹시? 유럽 국가들은 많아요. 아, 그래요? 스위스족 뭐 그리고 형도 서면에 말씀드렸는데 그 독일족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는 나름 잘 되고 있다는 거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 좀 약간 그 특히 스위스의 경우는 제일 조그만한 법안도 국민이 다 국회 아니고 국민이 다 나와서 이렇게 뭐 이제 투표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방금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했긴 했지만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잘 되면 우리도 아시아에서는 이걸 맨 처음으로 시도하는 나라로서 좀 사례가 뭐 돼서 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동시에도. 알겠습니다. 이게 발의가 지금 된 상황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좀 시간을 좀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기자 또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